여러분이 집에 돌아왔을 때 반려견이 꼬리를 흔드는 모습.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모든 게 괜찮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었든 반려견은 이미 다 잊었다고 말이죠. 하지만 개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개들은 잊지 않습니다. 그저 무엇이 자신을 괴롭히는지 여러분에게 말할 단어가 없을 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매일 무심코 하는 행동 중 일부는 이미 관계가 변해버리기 전까지는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조용히 유대감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다음은 반려견이 여러분을 결코 진정으로 용서하지 않을 10가지 행동입니다. 그리고 5번째는 여러분에게 가장 깊이 와닿을 내용입니다. 소리 지르기. 반려견이 또 쓰레기통을 넘어뜨렸습니다. 100번은 말했을 겁니다. 그래서 목소리를 높이면 내 효과가 있습니다. 행동을 멈춥니다. 귀를 뒤로 젖히고 몸을 바닥에 낮춘 채 슬그머니 물러납니다. 하지만 그 커다란 눈망울 뒤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이렇습니다. 반려견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단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어조를 이해합니다. 그리고 큰 목소리는 개의 뇌에서 그 행동을 멈춰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위험으로 인식됩니다. 여러분이 소리를 지를 때 반려견의 신경계는 생존 모드로 전환됩니다. 학습 능력은 완전히 차단됩니다. 여러분의 교정을 처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다시 안전함을 느끼려고 애쓸 뿐입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무언가가 바뀝니다. 반려견은 여전히 복종하지만 꼬리는 조금 더 내려갑니다. 눈맞춤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신뢰가 아닌 두려움 때문에 복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산책 중 무시하기. 이것은 반려견 보호자들에게서 직접 나온 이야기이며 예상보다 더 큰 충격을 줍니다. 반려견의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시간인 산책을 데리고 나가서 여러분은 화면만 쳐다보며 시간을 보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산책에 대해 놓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산책은 반려견에게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모든 소화전은 신문입니다. 모든 잔디밭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반려견은 그 경험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이 인도를 종종 걸음으로 걷는 반려견 옆에서 문자를 확인하며 스크롤을 내릴 때 반려견이 여러분을 돌아보지만 여러분은 그곳에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산책은 반려견에게 덜 흥미로워집니다. 경로가 지루해져서가 아니라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더 이상 함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으세요. 단 10분이라도 온전히 함께하는 것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물건 빼앗기. 반려견의 관심을 끌고 싶지만 거실 바닥에서 씹는 장난감에 푹 빠져 있어서 손을 뻗어 그것을 낚아챕니다. 아기가 없어 보이지만 반려견의 관점에서는 방금 최악의 두려움을 확인시켜 준 셈입니다. 개들은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물건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소유욕이 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려견이 장난감을 다 가지고 놀기 전에 빼앗으면 무언가 스위치가 켜집니다. 그들은 지키기 시작합니다. 장난감을 가구 밑으로 끌고 갑니다. 씹을 거리를 구석으로 가져갑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물건이 예고 없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자신의 물건 주변에서 불안해하고 심지어 날카롭게 반응하는 자원 방어라는 행동이 나타납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빼앗지 말고 교환하세요. 동일하거나 더 높은 가치의 물건을 제공하고 반려견이 선택하게 하세요. 규칙 바꾸기. 강아지가 입에 양말을 물고 소파 위로 뛰어올랐는데 그 모습이 정말 웃겨서 그냥 넘어갑니다. 어쩌면 웃으면서 휴대폰을 집어 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내일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받고 지각할 위기에 처했을 때 강아지가 똑같은 행동을 하면 여러분은 화를 냅니다. 방금 반려견의 뇌 속에서 일어난 일은 이렇습니다. 그들은 주인이 이번 한 번만 봐주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이건 괜찮구나 라고 생각하고 기억해 둡니다. 그리고 24시간 후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규칙이 바뀌었습니다. 개들은 여러분의 감정 기복을 합리화할 수 없습니다. 규칙이 계속 바뀌면 그들은 아예 규칙을 배우려는 시도를 멈춥니다. 불안감이 쌓이고 결국 여러분의 어떤 모습이 나타날지 전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곁에서 초조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목록의 다음 항목은 거의 모든 보호자가 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영상에서 이 주제를 꺼낼 때마다 댓글창은 항상 폭발합니다. 껴안기. 좋습니다. 이 주제가 나올 때마다
우리 개는 포옹을 좋아하는데요 라는 댓글이 달리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어떤 개들은 포옹을 견디는 법을 배우기도 합니다. 소수는 진심으로 그 친밀함을 즐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개마다 다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들은 서로 껴안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없고요. 개의 바디 랭귀지에서 포옹과 가장 가까운 행동은 싸울 때 한 개가 다른 개를 바닥에 짓누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실 바닥에 앉아 있는 커다란 골든 리트리버와 같은 반려견을 두 팔로 감싸 안을 때 많은 개들은 이를 신체적으로 구속당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몸이 뻣뻣해지며 입술을 핥거나 하품을 합니다. 이것들은 모두 보호자가 그 순간을 즐기느라 바빠서 놓치는 스트레스 신호입니다. 다음에 반려견을 주의 깊게 관찰해 보세요. 만약 반려견이 여러분에게 기대고 근육을 이완시키며 눈을 감는다면 아마도 진심으로 안전함을 느끼는 개들 중 하나일 것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거나 시선을 피하거나 아주 조금이라도 뒤로 물러나려 한다면 그들은 중요한 무언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무시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뢰가 무너집니다. 만약 여러분이 반려견이 진정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이해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재밌는 사실은 좋아요를 누르면 버튼이 작은 발바닥 모양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다음 몇 가지는 정말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늦게 혼내기. 퇴근하고 집에 돌아옵니다. 주방 쓰레기가 사방에 널려 있습니다. 반려견을 불러서 단호하게 나쁜 강아지라고 혼냅니다. 반려견은 고개를 숙입니다. 죄책감을 느끼는 것처럼 보입니다. 상황 종료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행동을 한 지 약 30초 이상 지났다면 반려견은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 죄책감 느끼는 표정은 사실 여러분의 바디 랭귀지와 어조에 대한 스트레스 반응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분노를 쓰레기와 연결짓지 못합니다. 그저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자신이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적대적으로 변했기 때문에 두려워할 뿐입니다. 이런 행동을 계속하면 반려견은 여러분을 무작위로 예측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며 그들의 관점에서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개가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가장 스트레스 받는 일 중 하나입니다. 잠 깨우기. 소파에 웅크리고 누워 천천히 숨을 쉬며 완전히 평온한 상태인 작은 강아지. 너무 귀여워서 당장이라도 안아 올리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쓰다듬거나 안아 올려서 반려견을 갑자기 깨우는 것은 수면 놀람 슬립 스타로이라는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혼란스럽고 방향 감각을 잃은 채 깨어나며 아주 짧은 순간 동안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이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특히 어릴 때 사람과의 접촉이 많지 않았던 개들에게서 흔히 발생합니다. 과거 유기견이었거나 보호소 출신이거나 사육장 환경에서 자란 개들 말입니다. 이 놀란 반사는 무는 행동을 유발할 만큼 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안 좋은 순간 한 번이 여러분과 반려견 사이의 역학관계를 오랫동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반려견이 자고 있다면 준비가 되었을 때 스스로 여러분에게 다가오게 두세요. 억지로 사회화시키기. 친구들이 집에 놀러 왔습니다. 여러분의 반려견은 분명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개입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자랑하고 싶어집니다. 숨어있는 반려견을 달래서 사람들 한가운데로 데리고 나옵니다. 하지만 반려견의 몸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꼬리를 말아넣고 귀를 뒤로 젖히고 문가에서 몸을 작게 만들려고 애씁니다. 반려견이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것을 꺼려 한다면 억지로 밀어붙인다고 해서 수줍음이 고쳐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려움을 확인시켜 줄 뿐입니다.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내몰릴 때마다 그들은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환경을 불안감과 연관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연관성은 평생 지속될 수 있습니다. 반려견의 속도에 맞추세요. 방 건너편에서 관찰하게 두세요. 언제 다가갈지 스스로 선택하게 하세요. 조용한 거실에서 한 사람에게 차분하게 인사하는 개가 낯선 사람으로 가득 찬 분비는 집에서보다 훨씬 더 진정한 자신감을 키울 수 있습니다. 크레이트 케이지 R을 벌로 사용하기. 크레이트는 반려견의 안전한 공간, 즉 그들의 은신처가 되어야 합니다. 집안에서 온전히 그들만의 공간인 유일한 장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화가 나서 그곳으로 보내기 시작하는 순간 그 의미는 무너집니다. 집안일을 끝내려는데
반려견이 계속 놀아달라고 조릅니다. 여러분은 화를 내며 크레이트로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반려견이 잘못한 게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저 여러분의 관심을 원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반려견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아는 것은 여러분이 화가 났다는 사실뿐입니다. 그리고 크레이트는 화난 주인이 자신을 보내는 곳이 됩니다. 다음에 낮잠을 자거나 손님이 왔을 때 반려견이 크레이트에서 쉬기를 바란다면 그들이 문 앞에서 망설이더라도 놀라지 마세요. 일단 개가 크레이트를 벌과 연관짓게 되면 그 안으로 들어가는 모든 순간이 무언가 나쁜 일이 일어났음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크레이트는 더 이상 침실이 아닙니다. 경고의 장소가 됩니다. 그리고 개들은 어떤 장소에 얽힌 감정적인 기억을 아주 오랫동안 기억합니다. 사랑 밀어내기, 주인이 퇴근하고 들어올 때 현관문을 향해 전력 질주하며 꼬리를 흔들고 온몸을 실룩거리는 반려견. 그 인사는 세상에서 가장 기분 좋은 일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통화 중이거나 식료품을 들고 있거나 아침에 급히 문을 나설 때 그 똑같은 흥분은 불편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반려견을 밀어냅니다. 한숨을 쉽니다. 지금은 안 돼라고 말합니다. 개들은 그 어조를 완벽하게 알아차립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습니다. 반려견은 자신의 행동에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보며 행동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사랑을 표현하려 할 때마다 좌절감이나 거절을 계속 보게 되면 결국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은 무심코 반려견이 문 앞에서 인사하지 않고 장난감을 가져오지 않으며 소파 위 여러분 옆에 올라오지 않도록 훈련시킬 수 있습니다. 헬싱키 대학교의 2020년 연구에 따르면 수천 마리의 개를 조사한 결과 70%가 지속적인 불안 징후를 보였습니다. 연구진은 사랑이 넘치는 가정에서조차 인간이 애정을 표현하는 방식이 개가 안정감을 느끼기 위해 실제로 필요로 하는 것과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려견이 여러분에게 뛰어오르는 것은 애정을 갈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진 유일한 감정의 언어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을 계속 밀어낸다면 어느 날 그들은 그 언어를 아예 쓰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 유대감을 되찾는 데는 예상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반려견은 여러분처럼 점수를 매기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자신에게 어떤 감정을 느끼게 했는지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 목록에 있는 모든 것은 여러분이 반려견과 함께하는 다음 순간부터 고칠 수 있습니다. 반려견의 머릿속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계속 알아보고 싶다면 지금 화면에 있는 영상을 클릭하세요. 반려견이 여러분을 볼 때 기지개를 켜는 이유에 대한 영상입니다. 이 이야기가 충실한 반려견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각을 바꾸었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우리는 우리가 공유하는 유대감의 침묵의 언어를 밝혀내고 있습니다. 함께 미래를 가꾸어 나갑시다. 다음 통찰의 보물이 곧 열릴 것입니다.